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전기통신공학 통신 관련돼서 강의를 맡게 된 조준경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코로나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75분 정도 첫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동안 이제 25년 동안 한 30년 가까이 이제 개발과 연구했던 분야가 이제 정보통신이죠. 전기통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보통신공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전자공학과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전기공학과 안에 전기공학을 통해서 이제 통신 이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기공학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전자공학과 또 전자공학과에서도 이제 더 세분화돼서 나온 과가 정보통신공학과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전기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소리가 잘 녹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본 교재는 이제 한빛 아카데미에서 한 건데 교수님이 요즘에 교재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도 한빛 아카데미 교재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 챕터를 통해서 이번 학기 한 16번, 한 14번 정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끼게 되면 뭐 14번 정도 여러분들하고 하고 동영상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강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퀴즈를 매주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OX 퀴즈 형태로 여러분들이 한 학기 그 주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체크해서 퀴즈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 일단은 4차 산업혁명 요즘에 이제 제일 이슈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가 전기, 제어, 정보공학과잖아요. 그죠? 저는 예전에 보면 전기공학과인데 이쪽 전기공학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발전을 했죠. 요즘에는 뭐예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바뀌고 있죠. 인터넷 혁명에서 이제 4차 바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교수님의 첫 강의니까 한번 인트로덕션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교재는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 개론 거창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고 한번 한 학기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기통신의 정의와 이제 변천사. 일단은 이제 정보통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교수님이 그래도 93년도 교수님이 87학번, 88학번 이때 여러분들 이제 88 올림픽 할 때 대학을 다녔는데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제 83년도에 교수님이 소개를 한다고 그러면 83년도에 교수님이 87년도, 88, 89, 90, 89, 90 이때는 교수님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처음 이제 4학년 졸업하는 게 93년도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슈들이 뭐냐면 교수님 소개한다면 일단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겠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3학년, 4학년까지 이제 열심히 공부했겠죠. 취업 준비. 그래서 교수님이 하고 싶었던 것들은 예전에 이제 의학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전자공학을 교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의공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여담을 좀 한번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공학을 하기 위해서 계속 했는데 서울대 의공학연구소 랩실에서 한번 공부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4학년 때 서울대학병원 있죠. 지금 마로니에 병원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인공심장 만드는 팀이나 이런 쪽에 조인이 돼 있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가서 이제 그때 무슨 심장을 만드는데 뭐 의대 교수들은 이걸 이제 사람한테 처음에 이제 장착할 수가 없으니까 양이나 소에다 이제 장착을 한다고 인공심장을. 그래서 보통 이제 화공과 출신들은 보통 이제 인공심장을 만들 수 있는 그 심장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전자공학과 출신들은 뭘 하겠어요? 여기에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와 이제 맥박이 뛰니까, 심장이 뛰니까 그런 부분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양이나 소한테 좀 만들어서 임상 실험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30분 살다가 1시간 살다가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는 또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교수님도 이제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도 그때 당시 했던 것 같아요. 기술고시 준비를 했거든요. 오후 기술고시라면 기술고시도 공부하고 변리사 공부도 하면서 뭐 2학년, 3학년, 4학년을 뭘 할까 앞으로 평생을 한번 다양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데 일단은 말단 공무원이 이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철도청 발령이 받아서 진행을 하면서 서울대 의공학연구소에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공부도 하고 싶어갖고 대학원도 이제 합격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한 게 뭘까 고민하다가 93년도에 교수님이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하다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자 이걸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고민이 엄청 많았겠죠. 근데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포기한 게 서울대 의공학연구소를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는데 일단은 포기를 하고 공무원 연수원 들어갔죠. 그게 어디냐면 지금 의왕역 있죠, 여러분들이. 의왕역은 교통대학교라는 게 있다. 교통. 옛날에는 이제 철도 전문대지. 그 옆에 이제 철도 연수 센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철도 교육원. 거기서 이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고 발명을 받은 게 서울지방철도청을 발령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수님이 진행을 담당을 맡았던 게 과천선, 여러분들이 했던 금정역부터 어디까지? 남태령까지. 거기 이제 전기와 통신과 그걸 관할을 하는 거예요, 담당을. 그래서 뭐 건설은 뭐 대기업들이 해서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을 하지만 거기 이제 통신 부분이 들어간다고. 철도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통신이라는 게 철도 통신이 최고 앞서 있었어요. 이게 앞서 있었고 철도 부분이 굉장히 앞서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 철도 부분에 그런 부분이 서울과 부산 하면 이제 항상 철도 부분은 기차가 오가면서 통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들이 깔려 있던 것들이 굉장히 앞서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선망, 무선망이 KT 통해서 아니면 또 이동통신망 통해서 유무선이 굉장히 셋업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야? 전화기 가지고 다 통신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스마트폰도 지금 뭐 보급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10년밖에 안 된 거야. 교수님도 이런 부분을 참여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가 빠른 거를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전기, 전자, 정보통신, 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의 핵심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1학년 맞추고 2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정보통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또 20여 년 거의 40년 가까이 대학교 때까지 뭐 30년이 넘죠. 굉장히 오랫동안 뭐 전자공학을 했는데 전자공학을 하다 보니까 전자공학 안에서도 유선, 무선 이런 통신 시장을 다 겪어봤어요. 개발도 해보고 뭐 연구소에서도 근무해보고 또 어디 학교에서도 근무해보고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까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겸임교수를 오래 했었는데 일단 연구소장을 하면서 항상 정부 출연연구원하고 같이 공동 개발도 하고 선행 기술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는 앞으로 지금 5년, 10년 후는 또 어떻게 바뀔지 뭐 모르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바뀐다. 지금부터 바로 10년 전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나오기까지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이 생각했던 IT 분야의 벤처붐이 이뤘던 IMF 끝나고 나서지. 예, 끝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업체들이 많이 생겼죠. 거기에 생겼던 뭐 MP3다, 뭐 폰이나 이런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디로 빨리 들어갔겠어? 스마트폰으로 하나 빨리 들어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들어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 이제 스마트폰으로 올라가서 이제 나름대로 지금은 어떻게 돼? 4차 산업혁명, AI,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뭐 경기들이 많이 좋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걸 도전하고 뭐 접근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진짜 졸업한 학사, 석사, 박사 인원들을 뽑아서 회사에서는 이제 정부 사업도 해보고 그걸 개발해서 양산까지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트렌드를 굉장히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매일 이제 이번 학기 한 학기 정보통신공학, 전기통신공학 이런 부분들 통신에 관련된 부분들을 교수님이 누구 못지않게 다양한 걸 경험해 보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고 약간 3.0% 빠졌는데 일단은 교수님이 그래서 대학원 공부와 일반 공무원 공부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공무원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데 대학 공부하고 이제 공무원 생활하고는 잘 매칭이 잘 안 돼.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어쨌든 상위 정책을 결정하고 그걸 운영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뭔가 개발을 하고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 이제 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영업을 하는 거지. 다 말단 공무원한테. 왜냐면 고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완전 갑의 입장인데 지금 그렇지 않지. 네. 지금도 형태는 뭐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생활을 하려고 안정적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막 새로운 걸 도전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대학원 생활이지 한 학기 두 학기 가면서 좀 이게 이건 진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지. 그래서 어렵게 들어간 공무원을 어떻게 포기를 했던 것 같아. 포기하고 일반 내가 개발하고 싶은 걸 좀 해보자. 그래서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던 것 같아. 지금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상장 회사였는데 그 업체에 조인해서 뭘 개발했냐면 처음에 CDMA 중계기를 개발했어요. 여러분 얘들 이동통신 중계기의 처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아날로그 베이스에 엠스가 기준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바뀌는 거지. 디지털 1세대부터 교수님이 이제 개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철 타면 중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죠. 그 중계기 최초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한국이동통신 전신이 뭐냐면 한국 SK텔레콤이 전신이 한국이동통신이었어요. 원래는 한국통신에서 분사된 회사였는데 그게 이제 바뀌기 위해서 SK텔레콤이 된 거지. 그래서 거기에 처음 납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국내 업체들은 그 CDMA 중계기의 컴포넌트들도 잘 개발을 못할 때였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RF 컴포넌트라고 하죠. 뭐 패시브 표자, 필터, 디바이더, 컴바이너, 커플러 이런 것들. 그럴 때 생겼던 업체가 이제 KMW, 에이스, 뭐 컴포넌트 회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회사들도 처음에 케이블이나 뭐 커넥터, 뭐 필터, 디바이더 이런 것도 잘 못 만들 때였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해외에서 수입을 했던 것 같아요. 수입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들인데 그걸 이제 데드 카피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선행적인 것들은 어디서 많이 시뮬레이션을 한 거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학교 레벨에서 리서치를 하는 거지. 그때만 해도 이제 카이스트나 서강대학교나 이제 나름대로 일부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학교하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이제 석사 공부를 할 때 그때 내가 있던 부분이 랩실을 해서 실험을 한다든가 서강대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석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 랩이 그냥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서강대 장익수 교수님 가고 실험도 하고 필터 옛날에는 800메가대역 1.8기가 주파수대가 이제 있는데 그런 통신 방식에 대한 것들을 요번 학기 이제 강의하면서 교수님이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줄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면서 이러게 했구나 한번
들으면 될 것 같아.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코로나로 힘든데 여러분들이 한번 편하게 듣고 교수님이 했던 분야를 쭉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빠를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처음에 이동통일 중계기를 잘 개발해서 납품을 했겠지.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수님이 담당했던 게 상공 프로젝트, 스펙트럼 아날라이즈라고 3.6기가 계측기를 만드는 과제도 하면서 또 CDMA 중계기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삐삐라고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문자 삐삐. 이 페이저 단말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세대가 아닌 것 같아서 옛날에는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뭘 했냐면 삐삐를 썼다고. 뜨르륵 올리면 문자 보고 자기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유선으로. 그래서 그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나온 게 문자 삐삐라는 게, 문자같이 우리 지금 핸드폰에 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문자로 영수야 밥 먹어라 이런 거 같이 문자가 오는 거야. 집으로 전화해라 뭐 이런 쪽으로 드르륵 삐삐라고 그랬어. 삐삐삐 울리니까 그거 개발하는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개발하다가 CDMA 중계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야. 오히려 그 전자공학과가 일반 뭐 의대나 이런 데보다 더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는 거지. 교수님 때는 이제 학력고사를 봐서 1등부터 꼴찌까지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상위 100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자공학과를 많이 갔지. 그래서 왜냐면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개발하고 또 하나 주변에 이제 안양 살 때인데 주변에 또 하나의 큰 업체가 KT 납품을 1등으로 했던 업체가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이직을 해서 유선망, 옛날엔 지금은 이제 KT에 들어가는 광통신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송망 크게 보면 이제 통신 시스템이 교환기, 전송, 또 단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선망 같은 경우는 끝단에 기죽이 들어가 있게, 기죽과 단말기와 이런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들은 이제 설명하면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이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유선망, 무선망 지금까지 계속 연구소에도 있었고 겸임교수도 하고 계속 하여오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대학교 때까지 하면 35년 이상 되는 거고, 그래도 산업체에는 한 25년 이상을 요즘 개발하고 있고, 현재도 업체에서 연구소장도 하고 겸임교수, 동서울대 겸임교수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나름대로 뭐 바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또 미래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하는 건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20대, 30대와 같이 할 예정이니까 편하게 한번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그 중간중간 역할을 하는 것들은 교수님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교재로 한번 잠깐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계속 떠드니까 이제 목이 아픈데 한번 이번 학기 부분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 개론, 여기 이제 교재가 잘 돼 있어서 텐데, 일단은 이제 통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인류 사회에서 모든 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스마트폰 없이 생활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통신 인류의 변천사를 보면 이 통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류사의 변천과 이제 정보통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정보통신 기술 이제 개념 이런 부분들 얘기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교수님이 뭐라고 보냐면 이번 학기 강의 시간표죠. 그래서 지금 2학년 맞고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여기
여기 녹화해서 교수님 이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강의를 보면 첫 시간이니까 일단은 교재는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 개론. 어디 거예요? IT 쿡북의 4차 산업시대의 개론. 고흥남 이제 저자한 건데 25,000원 정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통신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교재가 이제까지 뭐 통신 관련된 내용들이 다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요 부분은 이제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돼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인류 사회의 이제 변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보통신의 발전 과정과, 그러니까 지능 기반의 사회를 이제 알아보는 부분, 통신 기술하고 컴퓨터 기술, 또 이게 통신하고 컴퓨터하고 합쳐진 게 지금이 뭐예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지, 그죠? 많이 발전했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시스템의 개념하고 기능, 뭐 구성 요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이고, OSI 이제 7 계층 레이어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동부통신망의 이제 이해는 6장부터 9장까지 할 건데, 이제 광역통신망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죠. 근거리 통신망과 광역 통신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프로토콜, 또 교용한 방식이 어떤지, 데이터 전송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최신 정보통신 서비스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서브리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 최근 이슈는 4차 산업혁명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야? 사물 인터넷, IoT, 클라우디, 컴퓨팅,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5G 전 통신,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슈 될 수 있는 것들은 교수님이 이제 프로젝트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틈틈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할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75분 동안 쭉 하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하죠. 특징은 이제 기본 이론학은 최신 기술의 조화. 정보통신과 네트워크의 기본이 요즘에 핫 이슈가 뭐야? AI, 인공지능. 또 이런 인공지능을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사물 인터넷, IoT라고 그러죠. 이 IoT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이거를 가공 처리하는 게 인공지능에서 하는 거겠지. 이런 이제 시너지의 4차 산업의 팩토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이제 표를 보면, 잠깐만요. 그리고 화면은 잘 녹화가 되겠죠. 그래서 첫 장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1장부터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 정보통신 개념하고 이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정보 전송 나눠서 하고, 통신 프로토콜, 근거리망, 또 필기시험을 한번 중간고사 한번 하고 7장, 8장, 9장, 10장, 11, 12까지 해서 이번 학기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황이고, 지금까지 뭐 25분 정도 이제 인트로덕션을 한 거고,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정보통신 개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에요. 인류사의 이제 변천 과정하고 정보통신하고 정보통신기술하고 이제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4차 산업 시대에 어떤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제일 낫겠네. 인류사의 이제 변천 과정인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이게 뭐냐? 지능형 환경하고 유비쿼터스. 예전에는 한참 동안 이제 이슈됐던 게 10년, 20년 유비쿼터스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AI 플러스가 돼서 지능형 환경에 여기 이제 플러스 된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옛날에 이제 인터넷, 온라인 환경에, 웹 환경에 이슈들이 10년, 20년 전에 이슈가 돼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변기냐. 처음에는 이제 수렵사회였죠. 처음에는 수렵사회가 농업사회로 바뀌고,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고, 산업사회가 또 어떻게 정보화사회,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많이 바뀌었지. 이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바뀌면서 지능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앞에가 이제 제1의 물결이면 그 다음에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정보화 사회부터 교수님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보사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뭐 농업사회가 물질, 에너지, 정보가 제일 상위에 있겠지. 아이디어, 요즘 이슈되는 뭐 정보 이런 것들이 정보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산업사회도 물질과 에너지, 정보가 서로가 이제 교통이 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정보와 사회는 어떻게 거꾸로 정보 빅데이터가 더 많은 거야. 에너지, 물질이 이 피지컬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보사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네이버만 딱 쳐도 그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걸 다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질에 있는 부분보다 더 많은 정보가 가공이 되어 있는 거지. 여기 안에서 이제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제3의 공간이 있는 거야. 물리 공간과 전자 공간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일단은 정보하고 에너지, 물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이제 조합이 되는 거죠. 조합이 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류 사회 변천 과정을 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도시 부분은 인구, 교회, 공장, 뭐 공전 이런 것들이 이런 도시 안에 밀집해 돼 있었잖아요. 물질적으로. 그죠?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이 되면서 회사, 공장, 인구, 역, 수로 이런 더 많은 것들이 컴포넌트화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정보사회는 어떻게 온라인상으로 다 올라가 있지. 여러분이 쓰는 이제 PC 환경에 인터넷으로 보면 정확할 거야. 유선에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 이런 PC 어떤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같은 정보화 혁명의 기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어디로 가? 제3의 공간. 언제 어디든지 디바이스들이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됐든 노트,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전자공간 안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이제 되면서 어떤 형태의 이제 패러다임의 사회가 바뀔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필요로 할 거예요. 사물 공간. 일반 사물 디바이스들이 이런 디바이스마다의 고유의 뭐가 있겠어? IP가 할당이 돼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형성도 하고 게더링도 하고 뭐 뭐를 또 해? 인공지능이니까 로봇가 혼자 스스로 하듯이 자기가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죠 지금. 옛날 같으면 가상의 영화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새해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뀔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슬라이드 보면 장이 많은데 ICT 예전에는 얘기할 때는 이제 정보통신이라면 IT라고 했거든. 정보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서 ICT라고 하죠. IT 기업 했는데 지금 이제 ICT. 그 정보 처리 기술이 이제 들어갔죠. 정보 처리 기술들. 정보 처리 기술 플러스 뭐가 있어? 통신 기술이 들어가 있지. 통신 기술. 여러 가지 단말 장치가 이제 접속을 하면서 전송하고 처리하고 교환하는 통신 체계가 이제 좁은 의미에서 이제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ICT의 기본 개념이 뭐냐? 정보 처리 기술, IT 기술 플러스 뭐 어떤 기술? 통신. 정보를 처리했으면 컴퓨터가 열심히 처리했으면 그거를 전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 됐든 무선 랜이 됐든 어떤 걸 통해서 어디로 전달이 돼?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컴퓨터로 나오는 게 어때? 통신 기술이 접목이 된 거지. 이게 책에서 얘기했던 어쨌든 교재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정보 통신 기술이 정의야. 뭐라고? 정보 처리 기술 플러스 통신 기술. 이렇게. 이런 게 퀴즈로 나올 수 있겠죠. 그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정보통신의 기술의 개념을 보면 통신 기술이 멀리 떨어진 정보원과 정보 목적지 사이에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어디? 교수님 지금 정보원이잖아. 컴퓨터 통해서 이 어떤 컴퓨터 통신 기능과 데이터 통신 이런 기술을 저장을 해서 어디까지? 어나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안에 플레이하면서 볼 수 있지. 지금은 리얼타임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는 거를 아무 때나 들어와서 클릭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보 데이터 통신망이 이제 필요로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송 매체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 처리 기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정보를 변환하거나 발전하여 데이터를 지능 또는 지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컴퓨터에 처리하는 기술이야.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정보 이걸 어떻게 지능적으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어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정보 처리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발생이 되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기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저장 활용해서 어떻게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이걸 활용하느냐. 교수님 만드는 이 영상 데이터를 이렇게 잘 가공을 해서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제 정보 통신의 이제 기술의 개념인데 정보 처리 기술은 뭐야? 데이터 부분하고 단순히 이제 관찰하고 측정하여 수집하는 생산 사실을 이제 측정하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다. 정보는 뭐야?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변환하여 얻은 결과물을 정보라고 하는 거야. 데이터는 수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그죠? 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거 이런 것들 모든 게 데이터지. 이런 것들을 정보로 가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공, 변환하여 얻은 결과물. 유효하게 이제 해석하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의사결정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공할 건지 판단을 해보는 거지. 정보 기술, 정보와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하면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거지.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를 똑같은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다.
컴퓨터의 중요한 것들은 엄청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이걸 잘 처리해서 저장도 하고 세이브도 하는 거지. 이런 교수님이 말하는 이제 음성 데이터도 어떻게 저장을 잘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게끔. 교수님이 이제 마이크를 지난 학기도 이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마이크를 샀는데 잘못 썼어. 안드로이드용 전용으로.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마이크를 한번 녹음을 계속 이제 크게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 데이터, 정보, 지식, 이게 체계화된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정보통신 기술의 이제 탄생과 이제 발전 과정인데, 통신 기술에 대한 탄생과 발전은 어떻게 돼서 정보 전송 부분이 이제 전기 통신 이제는 몸이나 동작,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전기 통신의 기본적인 뭐 수화로 할 수도 있고 언어로 할 수 있고 또 뭘로 눈짓으로 할 수 있는 이것도 통신의 언어야. 거기 이제 1세대에는 뭐 전신 뭐 여러분들이 똑딱똑딱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듯이 전신으로 만들어서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시대가 있었어 1세대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우체국이 아니고 전화구,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선 전화를 통해서 마을에 하나씩 있고 뭐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전화를 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는 3세대는 데이터 통신이 데이터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통신이 ICT가 발전해서 컴퓨터가 융합이 돼서 4세대 통신이 이제 발전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 통신 시대의 시작은 최초에 어디서 전기통신 자체의 1세대 통신인데 모스가 이제 발명한 모스 부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통신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호를 가지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2세대가 넘어가면서 전화기가 발명됐죠. 누구에 의해서? 벨. 1876년 미국의 이제 그레이엄 벨이 최초로 이제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벨 랩을 처음에 한번 1996년도에, 옛날에 AT&T가 이제 분리가 되기 전에는 AT&T가 우리나라 한국통신과 같이 미국의 국가 통신망을 했던 회사였어요. 지금 여러 개 회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벨이 거기 이제 벨랩이 있었어요. 벨랩을 연구소를 한번 갔던 게 있어요. 그래서 벨랩을 갔더니 석박사 인력이 우리나라 전체 인력을 석박사 인력을 합친 것보다 많이 있더라. 몇만 명이 있더라고. 어마어마했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쪽에서 벨이 유선, 무선 이런 장비를 만들어서 했다. 그래서 이제 모스는 이렇게 해서 모스 부여를 잘 했던 거고, 벨은 뭐야? 2세대 전화기를 발명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인 것들은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통신 기술의 이제 탄생과 과정은 일단 정보통신 시대의 이제 3세대 통신은 데이터 통신이지, 뭐야, 컴퓨터 발명이 된 거야. 최초의 우리나라의 이제 전 세계 컴퓨터는 애니악,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을 필요가 있어요. 애니악 최초의 전자기상기다. 어마어마했지. 여러분들이 쓰는 지금 핸드폰 수준도 안 되는 정도의가 집채만하게 크게 만들었던 거야 처음에 1940년대에. 그래서 사후 처리기, 계산기 도입이 이제 들어온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을 해서 이제 통신 시스템이 이제 반자동으로 돼 있고 뭐 통신이 이제 구축이 됐던 거고, 이제 4세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게 들어왔어? 패킷 교환기가 들어와 있던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텔넷 같은 거, 통신망, 또 벤, 아이스틴 이런 것들 교수님이 개발하면서 진행했던 것들, 아이템들이 다 나오네. 위성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통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통신 방식들이 막 나왔어. 지금 없어졌던 아이스틴, 뭐 여러 가지 통신망이 생겼다 사라지고 하면서 통합이 됐던 거지. 그래서
통신 기술의 탄생이 ISDN이라고 동합통신망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계속 발전을 해온 거야 지금까지. PSTN망에서 발전해서 교환 방식이 이제 회선이냐 패킷이냐 또 전용 디지털망이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 컴퓨터, 팩스, 라디오, TV 이런 것들이 또 통신하고 방송이 하나로 융합이 되는 어떤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제 큰 패러다임이 종합통신망이 ISDN이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종합통신망. 이게 이제 ISDN이 더 발전해서 BISDN, 광대역 종합통신망으로 발전을 했고, 이게 또 더 발전해서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광대역 융합통신망으로 발전했고, 거기다가 이제 초광대역 융합통신망으로 또 발전했던 거예요. 계속 통신망 방식은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무선망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울트라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 총광대역망도 확장이 돼야 될 판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된다. 유선망도 적은 것보다 그래도 되는 거고. 정보통신의 기술의 탄생과 이제 발전 부분인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컴퓨터의 기술과 탄생 부분이 있죠. 초창기 컴퓨터의 기능과 또 여기는 정보 처리, 변환, 가공 분야의 부분인데, 1세대는 뭐야? 애니악 컴퓨터가 이제 나타났고, 2세대는 IBM 뭐 8비트 컴퓨터가 이때 나타났던 거예요. 교수님도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하면 처음에 다 보았거든. 그 다음에 또 뭐야? 3세대가 되면서 PDP, 뭐 CDC, 뭐 이런 계열의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4세대가 되면서 미니 컴퓨터, VAX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5세대가 되면서 애플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간 인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지? 2007년 애플 폰이 나타난 거야. 일반적으로 나타난 게 2007년, 8년, 9년이지만 10년, 2009년도부터 나타났어. 그러니까 911 테러 할 때쯤 돼서 뭐가 나타? 애플이 만들었던 여러분이 지금 폰에 갖고 있는 그런 핸드폰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변화가 됐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모든 게 다 되는 시장이 새끼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보통신의 기술이 이제 탄생과 이제 발전 때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산업 자체가 이제 굉장히 발전을 했죠. 발전을 해서 좁은 의미로는 이제 데이터 통신인데, 큰 의미는 음성 통신, 이미지 통신, 영상 통신, 멀티미디어. 예전만 해도 여러분 같이 이제 영상 통신이 이슈가 돼 있지 않았지. 요금이 어마어마 비싼데 영상을 전달하는 건 엄청 어렵잖아요. 지금도 뭐 LTE만 가지고 쓰려면 영상을 무제한으로 쓰는 사람 상관없는데, 영상 데이터는 데이터넷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죠. 그죠? 옛날에는 4kbps, 뭐 8kbps 음성만 전달해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영상과 이게 음성 플러스 영상이 같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전달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제 데이터 통신, 음성 통신, 이미지 통신, 영상 통신, 멀티미디어 통신, 복합된 여러 가지 통신을 합친 걸 말하는 거지. 지금 같은 얘기했던 원격 회의, 원격 교육, 원격 진료, 스마트폰 통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제 뭐가 이슈돼 있어. 줌이나 이런 걸로 리얼타임으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죠, 그죠?
거기 이제 전기통신 여러 가지 이제 정보통신에 대한 산업을 보면 정보통신을 보면 전기통신 산업 지금 오늘 요번 학기 하는 전기통신이지. 뭐 전기통신은 뭐 기본이 전화, 전신, 팩스, 비디오 팩스, 화상회의 이게 이제 전기통신 이렇게 보는 거고 정보통신이다 보면 와이파이, 랜, 웬, 맨,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와이러스, 웬, 맨, PSTN 이런 막 좀 어떻게 보면 전기통신보다 정보통신은 확장이 되는 거라고 보면 돼. 이번 학기는 전기통신공학이지만 요 위에까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밴, CATV, VLS 이런 것들, 방송 라디오, TV, 케이블 TV, DTV까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 이 부분을 여러 개 채널을 통해서 교수님들 개발을 했던 거고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컴퓨터 주변 기기, 반도체, 집적회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산업도 소프트웨어 산업이 각종 프로그램,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과 미래를 보면 산업혁명이 이제 4단계가 들어가는데 1차 산업혁명 증기관 이런 기계 혁명이 있었다면 그 다음은 2차 전기 에너지에서 대량 생산이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3차 산업이 되면서 컴퓨터를 위해서 인터넷 기반의 산업이 되는데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는 어떻게 돼? 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발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끌어가야 될 시장은 어디? 4차 산업혁명 이쪽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여러분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고 앞으로 이제 회자가 될 내용인데 1차, 2차, 3차보다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던 공상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이제 10년 좀 넘었는데 요 시기에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앞으로의 시기는 더 많이 발전을 할 거다 이거지. 다양하게 어떻게 발전할 거냐. 그 여러분들이 이제 꾸려나가기 나름이다. 이제 IT나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IT 붐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뒤처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왜? 예전에 이제 정보통신 부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IT 쪽을 붐을 시켰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돼 없잖아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4차 산업혁명에를 들어가면 이제 엘빈 토플러, 뭐 미래학자죠, 부의 미래 이런 책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저도 읽어봤는데 일단은 4차 산업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지. 부도 이제 변화하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예전에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삼성, LG, 현대, 뭐 대우 이런 전통 기반의 회사들이 어디에 밀려? 지금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 들어봤잖아. 네?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패러다임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하고 다른 개념의 회사들이 나오겠지. 또 그죠?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하고 헤쳐나가는 일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쭉 왔던 부분에서 앞으로 4단계의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바뀔 거다. 미래혁명이 이제 쓰나미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단계 이제 특징 부분은 2016년 4월에 이제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클라우드 슈밥이 4차 산업에게 개방하게 됐다고 이제 본 거죠. 지금 몇 년 전이에요? 5, 6년 전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2차 정보화 혁명 단계로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큰 이슈가 최근 나왔던 알파고, AI. 여러분들이 현실로 이제 봐봤잖아. 그죠? AI하고 이제 이세돌하고 이제 한번 겪어봤던. 근데 기계한테 진다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이 안 갔을 텐데 지금 현실로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초연결, 초지능화 특징으로 바뀌어서 또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빅데이터하고 겹쳐서 인간 사물과의 상호 연결을 해주고 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경제학자가 4차 산업혁명을 주창을 했던 거예요. 유엔 개발계획 부의장을 여기 한 이분이 4차 산업혁명이 도래가 됐다. 4차 산업혁명이 또 뭐냐? 그죠? 말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1980년도, 90년대 사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본격으로 진행된 거는 2000년대부터 이제 산업이 이제 본격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 자율 컴퓨팅 환경에서 인간이 중심이 된 환경, 유비쿼터스 환경이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해서 브로드밴드 광대 접속이 되고 중심 단말, 끊임없이 이제 망을 통합하고 서버 중심으로 연결이 된 게 어떻게 또 근거리에서 무선, 유선 이렇게 발전을 쭉 해온 거예요. 어디 센서, 램서 세계까지. 또 IT는 또 융합이 되지. 통신, 방송, 금융, 또 물류 이런 것들 하나로. 물류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또 발전했잖아. 그래서 이게 IT가 접목이 된 거예요. 다음 발전 방향은 어떻게 바뀔 거지? 또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제 왔는데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 요소는 뭐야? 나노 기술, 바이오, 생명공학 기술, 문화 콘텐츠, 또 환경공학 기술, 우주 스페이스 기술 이런 게 합쳐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서로 전혀 다른 분야가 기술이 융합이 된 컨버전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융합 흐름은 정보통신기술이 이제 인간 중심으로 기술을 이제 발전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송도로 가면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 IT, 나노테크놀로지, 컬처, CT, ST,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ET, 인바이러런스, 환경, 바이오, BT 이런 것들이 하나로 되는 거죠. IT, NT, CT, ST, ET, BT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해봐요.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NT 뭐야? 나노 테크놀로지, BT, 바이오, CT, 컬처 테크놀로지, ET, 인바이러먼트 테크놀로지,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ICT가 다른 영역과 접목이 된다. 그러니까 IT가 중심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통신과 방송이 이제 자동차와 융합된다. 자율주행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방 융합은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 방송이 이제 분리가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통신 방송, 그다음에 자동차까지 융합을 위해서 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의 인프라들은 굉장히 다양한 걸 개발할 수 있는데, 여기 또 하나는 인간이 이제 ICT가 융합이 되는데, 여기 이제 휴머노이드, 일본에서 만든 거, 한국 휴버, 사이버그, 미래에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현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발전을 하고 휴버 로봇 개발이 되고 계속 투자가 되고 있어요. 사이버그, 인간의 이제 시스템에서 개발이 되고 로봇이 개발이 되고 있다. 거기 이제 사물과 ICT가 이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제
인간의 몸에 IoT들이 MP3나 휴대폰이나 두루마리 디스플레이나 스마트 손목이나 뭐 자율주행의 원격 이런 것들이 인간 몸이 바디 무선 충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ICT 융합이 돼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재미난 시대가 바뀌겠죠. 여러분 로봇 공상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일체화가 돼서 하나로 되는 거죠. 기술적인 것들은 다 나와 있고 거기 이제 공간과 이제 ICT 융합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나. 사물, 인터넷 관점으로 이제 스마트홈 인터넷 정보가전, 스마트 시티, 스마트 카. 예전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이름이 다 어떻게 스마트로 바뀌었어. 인구 교통 문제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건축자재, 스마트 교량,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목걸이,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콘크리트, 스마트 소화기, 스마트 센터, 스마트 가전 이런 것들이 스마트한 도시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특징은 인공지능과 딥러닝이에요. 들은 딥러닝. 딥러닝 소프트웨어는 알파고가 이제 세계 바둑의 최정상을 격파한 거죠. 딥러닝 기술 가지고 인공지능에 이제 딥러닝 기술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빅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뇌 구조를 모방한 신경망 회로 독학을 해서 내가 혼자 딥러닝 공부를 하는 거야. 딥러닝 깊게 러닝 한다 이거지. 알파고와 이세돌이 격돌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 이세돌이 졌잖아, 그지? 누구한테? 기계한테 진 거야. 알파고가 이긴 거야. 엄청난 적이죠. 그래서 딥러닝 기술에 인공지능 플러스 딥러닝 기술에 나타난 거야. 3대1로 알파고가 승리했다 이거지. 엄청난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나가야 된다. 산업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할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할지. 4차 산업 시대의 이제 미래는 어떤 모습이냐. 2045년도의 상상 모델이야. 지금부터 지금 21년도니까 24년 후에 미래는 어떻게 돼? 우주로 왔다 갔다 하겠지? 이렇게 뭐 지상, 지하, 드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 집안에서 이런 분들 가상의 또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재미나게 이제 벌어질 거다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바뀔지 보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재미있죠.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이런 시장이 이제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시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했는데 이걸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시간 제약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요번 학기 한번 지내가면서 인류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변천했는지, 정보통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동안에 인류가 태어나서 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100년 동안에 이건 뭐 상상 초월할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배우는 전기통신, 정보통신 이런 부분이야.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 전반적인 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제 한 학기 이제 공부하면서 IT 분야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학기 첫 장을 여러분들 교재를 사서 아니면 컨텐츠 교수님 같이 올려줄 테니까 한번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네이버나 구글링을 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 옛날 같으면 뭐 교재 부분이 이제 제한적이었는데 요즘에는 공부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컨셉을 잘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잘 접근을 해보고 한번 잠깐 복습을 좀 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75분 정도 교수님 이제 업로드를 해야지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 되니까 일단은 75분까지 여러분들의 동영상 촬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리뷰를 해보면서 한번 5분 정도 좀 리뷰하면서 한번 그다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잠깐 좀 갔다가 또 계속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퀴즈를 좀 2개 정도, 3개 정도 낼 텐데 이 안에서 이번에 배웠던 것 중에 한번 낼게요.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 개론. 일단 정보통신 이제 정의학의 변천을 어떻게 했는지 봤던 거고, 일단은 큰 컨셉은 어쨌든 뭐 인류 사회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정보통신에도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정보통신 개론 자체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울 때 이런 타이틀들을 좀 잘 기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중요한 그림들이죠. 이게 정보가 물질부터 해서 이게 바뀌는 과정.
통신기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ICT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통신기술, 정보 통신기술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교재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좀 통신 시스템 전반적으로 하려면 시간적인 부분이 좀 빠듯할 것 같은데, 일단은 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컴퓨터 시스템 거의 뭐 한 학기 이상 해야 될 일들인데 다음 시간에 변복조 뭐 제일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꼭 다음 시간에 보고, 이게 통신의 역사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들 중요한 거죠. DSU들, 케이블들 어떻게 바뀔지. 또 여기에 이제 무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죽 장비,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본인데 여기 이제 중계기가 들어가겠죠. 이런 거 어떻게 바뀔지, 무선 마이크로 이동 통신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어 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장비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들도 한번 소개를 한번 주고 해볼게요. 다음 시간 되게 재밌을 것 같겠네요.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자. 여러분들 이제 전기공학을 전공을 하는데 향후에 이제 정보통신 쪽도 이제 접근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해보죠. 다음 시간에 내용들이 좀 재미난 게 있는데, 일단은 다음 시간에 한번 75분 가까이 되는데, 일단은 시간을 가지고 해보죠. 일단은 이번 주에 한 거는 정보통신 교재,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구입을 하든 다운을 받든 여러분들이 한번 보길 바랍니다. 일단은 한 학기를 이제 하면 그 책은 하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는 게 좋으니까, 강의 한 75분 듣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 개론 교재를 한번 구입해서 보면 될 것 같고, 뭐 돈이 없는 친구들은 슬라이드 이렇게도 올려줄 테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커피 한두 잔 안 먹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하나 사서 한번 읽어보는 게 그래도 제일 좋죠, 그죠? 그래도 1학년, 2학년, 3학년 졸업했는데 전공 책도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지?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워서 수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난 학기는 이제 실험이라 1학년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학기는 아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대체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할지 그것도 한번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학기 좀 재밌게 하나씩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예습도 해보고 복습도 해보고 같이 한번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한 학기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제 힘들지만 파이팅하고, 어쨌든 어려운 시간에서도 또 열심히 또 노력하는 사람들은 또 비전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ICT 분야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겠죠. 언택트 이코노미가, 그러니까 거의 뭐 요즘에 이제 IT 분야가 더 뜬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되게 재미난 적이니까 첫 시간은 그렇게 한번 마무리를 좀 할게요. 75분 동안 그냥 스트레이트로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듣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지 뭐 25분씩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해서 들어도 되고, 이렇게 이번 첫 시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